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주요 사찰에서도 봉축 법요식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포항시가 오는 2020년까지 옛 포항역 땅에 문화시설과 공원,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고 철거한 옛 포항 역사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합니다. 원전 가동률이 낮아진 것은 과거의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점이 전 원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인되면서 시설 정비가 장기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사찰에서도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불자들은 정성껏 예불을 드리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고 기원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년사찰은 전국에서 찾아든 불자들로 북적거립니다. 주렁주렁 걸려있는 형형색색의 연등은 봄꽃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봉축 법요식이 열리자 경내는 이내 평화로움으로 가득합니다. 법요식은 도량을 깨끗이 하는 도량 결계 의식과 육법 공양으로 시작해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 의식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스님들과 불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삼귀 의례를 함께하며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칩니다. 스님은 봉축 법어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대로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화창한 봄 날씨 속에 경주 불국사를 비롯한 기림사, 포항 보경사와 오어사 등 지역 사찰과 암자에는 하루 종일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불자가 아니더라도 오늘만큼은 고즈넉한 자연 속에 위치한 산사를 찾아 복잡한 일상을 잠시 떠나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역 사찰에서는 법요식을 시작으로 봉축 음악회와 연등 만들기, 소원지 적기 등 다채로운 봉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가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공립어린이미술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사업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용역 결과를 근거로 오는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사업 대상지 공모 신청을 하고 2019년 기본 실시 설계를 거쳐 2021년 개관한다는 구상입니다. 포항시는 접근성과 관리 운영의 편의성, 지역 내 문화시설의 위치 형평성을 종합 감안해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0시 12분 41초 영덕군 동남 동쪽 12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6.37도, 동경 129.4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8km 이내로 추정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원전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한전과 한수원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원전을 정지시킨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나오자 원자력위원회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올 들어 2분기 연속 적자를 내자 일부 보수 언론은 원전 가동률이 낮아져 LPG 발전 등을 늘려 발전 비용이 급증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심지어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원전을 정지시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놓은 공식 입장을 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90%대이던 원전 가동률이 71%까지 줄었는데 이는 과거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모든 원전에서 동시다발로 확인됐고 한수원의 시설 정비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6년 원자로 경납 건물 내부 철판에서 치명적인 부식 문제가 모든 원전에서 확인됐고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실제 원자로 평균 정비 일수를 보면 과거 100일을 밑돌던 것이 철판 부식 문제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6년부터 발견된 경납 건물 내부 철판 부식이나 콘크리트 공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대비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했던 것이고 더구나 한수원이 지금껏 90%대의 높은 원자로 가동률을 유지해온 것은 상대적으로 정비와 안전을 그만큼 소홀히 해왔다는 증거라고 환경단체는 주장합니다. 언론에서 너무 이제 핵산업계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의 관점에서 보도를 한다라면은 가동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정비를 잘 하는가, 고장 났을 때 그때그때 멈추고 안전 진단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경납 건물의 내부 철판 정비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원전 가동률이 조만간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 북구 용흥동과 대흥동 일대 옛 포항역 일원에 민간 자본으로 아파트와 공원 건설이 추진됩니다. 포항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6월 중 공모에 들어가 10월에 사업자를 뽑아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옛 포항역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포항시가 여론 수렴 없이 허물고 도로를 만들었으며 아파트 건설도 수익성이 없어 사업자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추진하는 2018 대학 창업펀드 운영사에 경북에서는 포스텍기술지주와 대경기술지주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포항공대 기술지주에 지원되는 창업펀드는 45억 원 규모로 교육부가 25억 원을 출자하고 경북도와 포스텍이 각각 10억 원씩을 출자했으며 대경기술지주에는 40억 원이 지원됩니다. 대학 창업펀드 조성 사업은 대학생들의 활발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각 정당의 핵심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후보의 주요 공약도 오는 28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꼼꼼히 따져보시죠. 김건엽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각 정당이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청년층에 초점을 맞춰 청년 행복을 1호 공약으로 꼽았고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살리기를 앞세우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각을 세웠습니다. 경제정당을 표방한 바른미래당은 활력 넘치는 바른경제를 내세웠고 민주평화당은 더 많은 지역 예산 확보를, 정의당은 청년 정책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농업정책은 10대 우선순위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청년 창업농 10,000명 육성, 자유한국당은 살맛 나는 농어촌 만들기를 공약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농업인 월급제, 민주평화당은 쌀 소비 확대, 정의당은 지역농민 기본소득 지원조례 제정, 민중당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대형 이슈에 가려진 지역의 민생 의제를 유권자들이 직접 제안하고 요구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됐습니다. 선관위가 운영 중인 우리 동네 희망 공약에 경북에서는 보육기관 공기청정기 의무 설치를 비롯한 380여 개의 희망 공약이 지금까지 접수됐습니다. 각 정당의 공약과 유권자들의 희망 공약 사이에 간극이 큰 만큼 어떤 해법이 더 많은 선택을 받느냐가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의 5대 공약은 오는 28일 발표되고 나머지 후보들의 공약은 다음 달 4일 선거 공보물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달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종식, 장규열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어제 한동대에서 후보 등록일인 오는 24일 이전에 지지 후보를 결정해 한 후보가 상대를 지지하고 사퇴하는 방식으로 단일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진보 진영은 이찬교 예비 후보로 일찌감치 단일화했으며 임종식, 장규열, 안상섭, 이경희 후보 4파전 속에 문경구 씨가 지난 15일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교사들은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교원 행정 업무 최소화, 행정 잡무 폐지를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폭력 관련 정책 개선, 세 번째는 초등 돌봄 교실, 돌봄 전도사, 전담사 의무 배치 등 돌봄 정책 개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조는 전국의 교사 2,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후보와 전교조 시도지부 간 정책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하늘에 야외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다만 밤부터 흐려지기 시작해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비는 내일 아침까지 땅을 적시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나요? 밤이 되면서 구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까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낮부터는 차차 그치며 맑아지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비로 인해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겠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중국 북부지방과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을 했습니다. 내일 오후 일부 우리 지역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역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낮이 되면서 하늘이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4도, 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맑은 하늘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분업 예외 지역약국 9개가 적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점검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사흘 분량을 초과 판매하거나 향정신성이나 오남용 의약품을 판매한 곳 등 위반 약국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약사법 위반 약국을 행정처분하거나 고발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립공원시설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하면 최대 3개월간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대피소나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당일 취소하거나 1회 예약 부도자는 1개월, 2회 이상 예약 부도자는 3개월간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합니다. 공단이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 부도율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평균 15%의 노쇼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강풍을 동반한 잦은 비로 복숭아 세균구멍병 확산이 우려돼 재배 농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복숭아 병해충 관찰 결과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비가 잦을 때 나타나는 세균구멍병 발생 비율이 1.2%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복숭아 산지인 영덕군 농업기술센터는 아직까지 발병 사실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확산 우려가 큰 만큼 개화기를 전후로 나무 중간과 아랫부분에 약재를 집중 살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결제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7일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사업자 선별을 통해 소상공인 페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업계는 영세 중소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부담된다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왔습니다.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일반인과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창업기초와 창업심화과정으로 진행되며 창업기초과정은 다음 달 11일과 12일 이틀간, 창업심화과정은 다음 달 20일과 21일 열립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